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함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C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메인 함수 안에다가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작성하는, 즉 단일 함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주로 프로그램 코딩을 갖다 했고요. 자, 함수라는 개념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단일 함수가 아닌 이제 여러 개의 함수로 이제 쪼개는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함수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 하나에 이제 단일 함수로 하게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성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법을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는 뭐 1000줄, 10,000줄짜리 이렇게 하는데, 단일 함수로 계속 작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효율성을 갖다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로 모듈화 시켜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사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측면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함수를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만든다든지 실질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정의된 부분을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 작성을 했고요. 자, 우리가 또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갖다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단순 변수 에서 여러 개의 변수들의 종류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실행시키면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들이 이제 적재되는 메모리 공간들이 뭐 스택 영역과 힙 영역, 데이터 영역, 뭐 텍스트 영역,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택 영역, 함수 또는 블록 안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초기 값은 임의의 값을 갖다 갖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대표적인 지역 변수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함수 바깥에다가 이제 그 변수 선언을 갖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전역 변수를 갖다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영역에 할당받으면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메모리 공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기화를 하지 않더라도 용으로 자동 초기화되고요. 메인 함수 호출보다 먼저 되는 게 전역 변수를 메모리 공간, 즉 데이터 영역에 할당해 주는 게 먼저 선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적 변수라는 것 같은 경우도 지역 정적 변수와 전역 정적 변수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역 정적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변수 앞에다가 이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여주면 지역 정적 변수가 되죠. 전역 변수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전역 정적 변수가 되는 것들이고요. 어떤 특정 지역 변수를 함수 또는 블럭을 벗어나도 그 데이터 값을 메모리 공간을 계속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특정 지역 변수에다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전역 변수에다가 이제 스태틱을 갖다 붙여주게 되면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한다고요. 그래서 특정 파일에서만 제한적으로 쓰겠다라는 전역 정적 변수들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익스턴 키워드, 즉 외부 변수죠. 결론은 이제 1.c, 2.c, 3.c에서 int a, int a, int a 했을 때 그냥 익스턴이라는 키워드만 명시해주고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변수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시켜서 이제 프로세서가 생성됐을 때 단일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각각 이제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분류되어 있다. 스택 영역, 힙 영역, 데이터 영역, 텍스트 영역.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저장 공간의 분류, 즉 다양한 이제 변수들의 종류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함수와 포인터라는 개념을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좀 활용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변수들의 종류를 갖다 했다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메모리 공간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 이제 전역 변수나 전역 변수를 해버리게 되면 프로그램 수행 중에 고정으로 잡아먹는 메모리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프로그램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지역 변수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지향을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는 이제 지역 변수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라는 함수와 B라는 함수와 C라는 함수가 각각의 지역 변수를 썼을 때 각각 이제 지역 변수라는 것은 함수 또는 블록 안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B라는 함수라든가 C라는 함수에서는 접근을 못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포인터 주소값을 함수로 출할 때 주소값을 넘겨줘 가지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갖다가 이제 호출할 때 우리가 이제 값을 넘기냐 아니면 주소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뭐 pass by value, pass by address.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두 가지 함수 호출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다 보면 함수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유용하게 시스템 프로그램 쪽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함수 포인터를 뭐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쓰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함수 호출 그리고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함수를 갖다 호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함수 호출 시마다 각각의 함수들은 스택 영역에 쌓이는 구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업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택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갖다 보면요, 뭐 스택이라든지 뭐 큐라는 구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는 형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스택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밑에는 이제 막혀 있고요. 이제 출구하고 입구가 딱 하나 있는 구조, 이와 같은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택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려고 할 때 내가 1, 2, 3, 4를 갖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인다고요. 쌓이는 구조. 이게 이제 스택 구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제 꺼내려고 할 때요. 데이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꺼내려고 할 때, 요 위에 있는 데이터부터 이렇게 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부터 꺼내요?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가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형태들. 그리고 또 이제 위에 출력하게 되면 3, 그 다음 2, 1.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쌓일 때는 이렇게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요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출구가 이렇게 이제 1, 2, 3, 4 이렇게 쌓였다고요. 그래서 맨 이후에 맨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이와 같은 구조. 이게 이제 스택 구조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last input, 자, first output.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출력되는 이와 같은 게 이제 기본적으로 리포 구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 스택하고 대비돼서 이제 Q라는 구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Q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표준 입출력을 할 때 scanf나 print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쓸 때 뭘 거친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버퍼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버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Q 구조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P4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first input, first output.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서 이제 이 스택 구조를 갖다 설명할 때처럼 제가 1, 2, 3, 4라는 데이터를 갖다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1, 2, 3, 4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쌓이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이제 출력을 갖다 이제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맨 앞에 줄 서 있는 요 데이터가 먼저 뽑히겠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먼저 입력된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기본적으로 P4 구조. 그래서 이제 위에 그램은 스택 구조고요. 밑에 구조는 이제 Q 구조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동전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링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들을 하게 되면, 아니면 책을 갖다 쌓았어요. 이제 보통 이제 막혀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또 피포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은행에서 이제 번호표를 뽑을 때 내가 1번 번호표 뽑고 2번, 3번, 4번 번호표를 뽑았다고요. 그냥 그러면 첫 번째 1번 번호표를 갖다 출력한 요 사용자를 먼저 일체를 갖다 해주죠.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스택 구조하고 큐 구조로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포 구조, 즉 Q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퍼, 스캔F, 프린트F 아니면 get차라든지 put차라는 함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썼던 이제 버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이 함수를 갖다 호출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 스택 구조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쌓이는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컨트롤 F 해가지고 프로그램 실행했다고요. 그러면 내 프로그램 상에서 메인 함수도 있고 A라는 함수도 있고 B라는 함수도 있고 C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메인 함수라는 걸 갖다 이제 내가 호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스택 영역에서 뭐가 먼저 가장 먼저 쌓여? 요 메인이라는 함수가 가장 밑에 이렇게 이제 쌓인다. 메인 함수가. 그러면 메인 함수가 이렇게 쌓이는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 A라는 함수를 갖다가 내가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메인 함수 위에 뭐가 쌓이냐면 A라는 함수의 스택 영역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호출됐을 때 이 스택 영역 메모리 공간을 할당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프로그램 수용하자마자 실행했을 때는 메인 함수 호출하니까 메인 함수만 호출됐을 때는 요 영역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할당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 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이 A라는 함수 내부에서 두 번째로 호출된 요 A라는 함수에서 내가 이제 B라는 함수를 갖다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이 B라는 함수 위에 뭐가 쌓여요? 이렇게 A라는 자, 여기서 이제 A라는 함수에서 이제 B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B라는 함수가 이렇게 쌓이겠죠. 이와 같은 구조. 그러면 요 B라는 함수도 이제 또 이제 뭐 C라는 함수를 갖다 호출해 가지고 여기인가 C라는 함수가 이렇게 쌓일 수 있는 형태들. 함수 호출 시 어떤 구조를 갖다 거친다? 이와 같은 스택 구조의 동작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갖다 설명할 때도요, 호출 함수에서 어떤 특정 함수를 호출했다고요. 그러면 그 P 호출 함수가 정해진 동작 과정을 다 끝내고 어디로 복귀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C라는 함수가 이제 정해진 동작을 갖다 다 끝냈어요. 그러면 자, 이 스택 영역 C라는 함수가 사용하기 위한 이 스택 영역은 메모리를 반납하고 자기를 호출했던 호출 함수인 요 B라는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이렇게 복귀하겠죠. 자, 그리고 또 B라는 함수도 정해진 일을 갖다 끝냈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복귀해요? 자, 이 B라는 함수를 호출했던 요 A라는 함수로 이렇게 복귀를 한다. 그러면 얘도 메모리 공간을 반납하겠죠. 함수가 끝나면 그 함수에서 쓰기 위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들을 다 반납한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함수도 이렇게 다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복귀하는 이유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함수도 다 끝나면 다 메모리 반납하겠죠. 그래서 함수 호출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택 구조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이제 함수 호출하게 되면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 호출된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이런 자 복귀 주소 값들을 갖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add라는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호출했을 때 이 add라는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이 입력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int a, int b 해가지고 여기다 변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add라는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인 인자값들을 갖다 받기 위한 기본적인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가 각각 쓰기 위한 메모리 공간들, 그리고 이 함수 내부에서 또 변수를 갖다 선언했겠죠. 그런 메모리 공간들, 그런 스택 구조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 받는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는 기본적인 이런 스택 구조, 호출된 함수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구조로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어째 역순으로 해가지고 복귀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기함수 쪽을 갖다 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구조 함수가 이제 어떻게 이제 스택 구조가 호출되는지를 갖다 우리가 좀 살펴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함수 호출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바이 밸류 하고요. 자, 그리고 패스 바이 어드레스. 즉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 아니면 주소값을 넘기냐 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둘 다 이제 뭐 콜 바이 밸류인데, 결론은 이제 값의 복사본을 넘기냐 아니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값만 넘기냐, 이 두 가지 방법을 갖다 보겠는데, 자, 두 가지 이제 이 두 가지 개념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개념들을 갖다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함 소출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접근할 테니까 함 소출의 요 두 가지 방법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각 챕터별로 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변수가 10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변수가 20을 가지고 있다고요. 요 두 개의 변수 값을 갖다가 내가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 A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B가 가지고 있는 20으로 바꾸고, B라는 변수를 A가 가지고 있는 10, 두 개의 변수를 갖다 서로 교환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메인 함수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요, 두 개의 정수값을 교환해주는 swap이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수기 때문에 swap해서 int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 swap 함수 해가지고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을 갖다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자,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이 a하고요, 이 swap 함수의 이 A 같은 경우는 이름만 같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틀리다겠죠. B도 마찬가지, 메인 함수와 swap 함수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틀리다라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swap 함수가 호출됐을 때 이 A 값을 갖다 넘기는데, 자, A가 가지고 있는 뭘 넘기냐? 값을 넘깁니다. 그러면 10하고 20을 갖다 넘겼겠죠. 그러면 자, swap 함수 A에 10이 저장되고 B라는 요 변수에 20이 이렇게 저장됩니다. 자, 이 swap 함수에서 자, 이 두 개의 값을 갖다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만들었고요. 자, 템프에다가 A 값을 먼저 백업했어요. 자, A 니코로 B 하게 되면 B 값을 A에 덮어써 버리기 때문에 A라는 변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갖다 써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먼저 백업을 했고요. 자, B라는 가지고 있는 값을 A에다 저장했으니까 A라는 변수가 뭘로 바뀌겠어요? 2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A 값을 백업해놨죠. 이 템프 값을 B에다 집어넣으면 B 값이 이렇게 이제 10이 되는 형태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이 swap 함수 내부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했을 때 이 A하고 B 값, 여기서 A 값이 20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B 값이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10하고 20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자, 교환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 이 swap 함수가 다 끝났습니다. 어디로 복귀합니까?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swap 함수가 호출된 뒤에 내가 a, b 값이 바뀌었냐를 갖다가 출력을 해보면, 자, 이 swap 함수 호출하기 전에 a, b나 swap 함수가 호출된 후에 a, b 값을 보게 되고 메인 함수에 10하고 20은 안 맞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swap 함수 내부에서 a, b 값을 바꿨는데 왜 안 바뀌어 있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인 함수에 있는 a, b와 swap 함수에 있는 a, b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틀리다. 그래서 swap 함수에 있는 이 a, b를 바꾼 거지 메인 함수에 있는 이 a, b 값을 갖다 바꾼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제가 함 소출 과정 할 시 기본적으로 이제 스텝 과정을 갖다 기본적으로 거친다고 했어요. 자, 그걸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 F4에서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모든 프로그램 시작과 끝인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메인 함수에 대한 스택 영역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아직 수합 함수에 대한 스택 영역은 생성 안 됐어요. 메인 함수에서 이 수합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때 수합 함수에 대한 스택 영역이 생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이렇게 호출돼서 메인 함수에서 선언한 A하고 B라는 변수가 각각 여기 메모리 공간 할당받고 10하고 20으로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했겠죠. 그래서 이 A라는 변수가 1000번지에 할당받았다고 하고요. B라는 변수는 2000번지 할당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수합 함수 할 때 A, B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 뭘 넘기냐면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B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 20을 갖다 넘겼기 때문에 자, 이 수합 함수가 이렇게 호출됐을 때 이때 뭡니까? 이 수합 함수의 스택 영역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수합 함수 호출되자마자 A, B라는 변수를 각각 3000번지에 생성하고 4000번지에 생성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변수가 얘가 가지고 있는 10의 값의 복사본을 갖다가 넘겨받았겠죠. 또 2000번지 메인 함수 스택 영역에 있는 요 B라는 변수의 값의 복사본 20을 갖다 이렇게 넘겼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문장을 갖다 기본적으로 했을 때 템프 이퀄 A 했으니까 템프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이 들어가고 A 이퀄 B 했으니까 요 B가 가지고 있는 20이라는 값을 A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0 이렇게 들어갔겠죠. 템프 요 템프가 가지고 있는 요 식값. 그래서 바뀐 거는 뭐예요? 수합 함수에 있는 이 A, B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자기로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하니까 이 수합 함수의 스택 영역은 수합 함수가 종료하면서 메모리를 갖다 반납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10하고 20을 갖다 바꾼 3000번지와 4000번지에 있는 AP 값은 어찌요?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갖다 사용할 때요, A라는 파일이 있다고요. A라는 파일을 갖다가 컨트롤 C 해가지고 내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갖다 했어요. 그러면 다른 폴더에 A라는 요 파일이 생성되겠죠. 아니면 동일한 이제 폴더에다 생성하더라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4번 파일이죠. 이 원본 파일이고 얘가 4번 파일이라고요. 내가 이 A라는 파일을 갖다 복사해 가지고 복제된 클론된 이 A라는 문서를 갖다가 4번 파일을 갖다 만들어서 이 파일을 갖다 오픈해 가지고 내가 막 수정을 하고 저장하고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 파일을 바꾼 거지 이 파일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패스 바이 밸류 같은 경우는 내가 함수 출시 뭐를 넘긴다? 값의 복사본을 넘긴다 라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수합 함수를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패스 바이 어드레스거든요. 똑같은 수합 함수인데 요 수합 함수의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한번 봐보십시오. 위에서 함수 프로토타입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여기는 int 종수형 데이터,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그 패스 바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자,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 int 별표 내가 즉 뭐예요? 뭘 넘기겠다? 자, 주소값을 넘기겠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죠. 왜? 수합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뭘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값의 입력값을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포인터형 변수를 갖다 만들었다는 거죠. 자, 포인터형 변수는 무조건 뭐만 저장한다?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만 저장한다. 그래서 입력값이 주소값이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수합 함수를 호출을 했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패스 바이 우리가 밸류에서도 기본적으로 봤듯이 A라는 변수가 뭐 1000이라는 주소값, 자, B라는 변수가 2000이라는 주소값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16진수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소값을 이제 표현했는데,
자, 메인 함수에 a, b가 10하고 20 있어요. 근데 이 수합 함수로 호출할 때 a, b가 아니고 m%a, m%b라고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면 a라는 변수의 데이터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m% 해서 주소 연산자를 갖다 쓰게 되면 a라는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뭘 의미합니까? 주소 값을 의미하죠. m%b 하게 되면 요 b라는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을 뭐한다? 요 함수의 수합 함수한테 입력값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주소값이 있기 때문에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정수형 포인트형 변수 PA를 갖다 만들었고요. b라는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 이 주소값을 넘겨뒀으니까 거기에 포인트형 변수 PB를 갖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이제 각각 이제 결론은 이제 뭐 PA가 우리가 이제 해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값을 1000 값을 갖다 저장하고 있고 얘는 2000 값을 이렇게 저장했겠죠. 얘네들이 이제 각각 뭐 3000번지 뭐 4000번지 포인트 용에서 할당받았다 했을 때 요 PA는 우리가 이제 뭘 가리킨다? A라는 변수를 가리킨다. PB는 B라는 변수를 가리킨다. 우리가 이제 포인팅 변수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A라는 변수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하고요. 물리적으로는 뭐예요?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했어요. 템프니코로 별표 PA라는 포인팅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체니까 결론은 템프니콜 A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요 템프에다가 이렇게 저장한단 말이에요. 별표 PA 니코로 별표 PB 했으니까 뭐요? PA가 가리키는 대상체 A 그리고 PB가 가리키는 대상체 B. 결론은 우리가 직접 접근하면 A 니코로 B가 되는 거고 간접 접근하면 별표 PA 니코로 별표 P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B 값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포인터형 변수 PA를 통해서 간접 접근을 통해서 요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요게 20으로 바꿨습니다. 자, 수합 함수에 있는 AB가 아닌 메인 함수에 있는 AB를 내가 포인터형 변수를 통해서 간접 접근을 직접 바꾼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별표 PB 했다고요. 그러니까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을 메인 함수에 있는 B에다가 이렇게 저장한다 라는 형태들. 그러면 이 수합 함수가 다 끝났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포인트형 변수 PA나 PB, 템프를 갖다 메모리 반납하겠죠. 그러면 메인 함수, 이 수합 함수가 끝나고 나서 메인 함수에서 AB를 갖다 해보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A하고 B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입니까? 이 그 메인 함수, 이 지역 변수들 같은 이 메인 함수에 있는 A나 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요 메인 함수 안에서만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다른 함수, 요 수합 함수에서 요 메인 함수에 있는 A, B라는 요 지역 변수로 갖다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넘겼습니까?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의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직접 넘긴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호출할 때 여러분들이 값의 복사본을 넘기냐, 아니면 주소값을 넘기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도 제가 이제 다양한 이제 변수들의 종류를 갖다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역 변수라든지 정적 변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메모리 공간을 계속 고정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만큼 어째요? 프로그램이 무겁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특별한 경우 수가 아닌 이상은 다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지역 변수로 해가지고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함수에서 각각의 지역 변수를 접근할 때 뭐요? 이렇게 주소값을 넘겨줘 가지고 간접 접근을 통해서 이 다른 함수의 지역 변수를 갖다 접근한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들을 포인터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자, 아까 이제 A라는 파일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는 얘는 파일 이름만 같을 뿐이지 4번 파일이니까 내가 이걸 막 수정해도 얘가 안 바뀌었죠. 근데 요 패스 바이 어드레스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갖다 할 때요, A라는 원본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라든지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경우를 갖다 이렇게 하나 만들잖아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그러면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같은 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만들었을 때 이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더블 클릭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파일이 열립니까? 이 원본 파일이 열리죠. 그래서 내가 이 원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A라는 파일을 갖다 오픈하나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갖다 오픈하나 결론은 이 원본 파일을 갖다 열리기 때문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갖다 이제 더블 클릭해가지고 내가 파일을 막 수정했어요. 어디가 밖에 있습니까? 이 원본 파일이 밖에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 바이 밸류하고 패스 바이 어드레스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를 쓸 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함수로 추릴 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값의 복사본을 남기냐 아니면 주소값을 남기냐 두 가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함수 작성하고 즉 이제 포인터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함수 출 방법을 해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한테 이제 두 개의 정수값 입력을 받아가지고 A, B를 갖다가 나눗셈을 갖다 했다고요. 자, 그와 같은 이 가정을 갖다 볼 수,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뭘로 작성할 수 있겠어요? 자, 나눗셈 함수를 해가지고 A하고 B 값을 갖다 해가지고, 자, 요 나눗셈 함수가 넘겨주는 값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눗셈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간단하게 먼저 우선 1차적으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당연히 이제 A하고 B가 인트니까 제가 입력값을 두 개를 받고 각각 종수형 입력값을 갖다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나눗셈 함수가 계산 결과값을 넘겨줄 때 종수 나누기 종수니까 결과값도 뭐요? 반환값도 종수를 넘겨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함수 프로토타입하고 호출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작하는 작업을 갖다 하려고 할 때, 자, A하고 B를 갖다 나눈 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간략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기능별로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짜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A하고 B를 갖다 나눈 건데, 자, 리메인드 해가지고 나눗셈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실수 나누기 실수 같은 경우는 실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기 더블 해서 반환값 더블로만 해주면 실수 나누기 실수에 대한 나눗셈 결과값은 그냥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C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종수 나누기 종수를 하게 되면 결과값은 뭡니까? 종수인데, 자, 뭐만 취합니까? 목만 취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목 연산자가 되고 얘는 나머지 연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을 3으로 했다. 그러면 뭐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몫이 3이 되고, 자, 10을 갖다가 3으로 나눈 나머지 연산자를 갖다 했을 때 얘는 1이 되겠죠. 목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이와 같이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자, 내가 이 나눗셈 함수에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다고요. 목과 나머지를.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뭐 리메인더라는 변수에다가 이것도 여기 내부에서 지역 변수를 이렇게 하면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 형태들. 이거는 뭐 그냥 리절트로 얘를 갖다가 좀 바꿀까요? 자, 뭐 위에서 A하고 B 값을 갖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자, 이 목과 나머지 값을 동시에 넘겨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콤마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는 기본적으로 반환값이 오직 하나라겠죠. 두 개를 동시에 넘길 수 없어요. 두 개를 갖다 이제 동시에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 뭐 신텍스 에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10을 갖다 3으로 나눴을 때의 자, 몫이 넘어갑니까? 나머지가 넘어갑니까? 나머지 값이 넘어가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이제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A, B, C, 뭐 D,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이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것은 함수를 종료하면서 A, B, C, D라는 4개의 값을 한꺼번에 넘기겠다는 거죠. 4개 다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return D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과 나머지 요 두 개를 갖다가 메인 함수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작업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함수는 반환값이 있거나 없거나 오직
반환을 하나만 해줄 수 있지 두 개는 동시에 해줄 수 없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메인 함수에서 a하고 b를 갖다 나눈 값을 목값이라든지 자, 나머지 두 개 값을 목을 구하는 함수,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둘 다 이제 작성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성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함수에서 목과 나머지를 갖다 동시에 반환하도록 재작성하기 위해서 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좀 바꿔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재차 이제 말씀드리지만 함수는 반환값이 오직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a하고 b 값을 갖다 나눈 목값을 갖다가 반환해 주도록 먼저 작업이 끝났죠. 그러면 이 나머지 값을 리메인더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메인 함수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요 함수를 할 때 자, 나머지 값은 여기에 저장해줘 라고 이 변수, 요 리메인더라는 변수에 뭘 넘기면 되겠어요? 주소 값을 넘기도록 요 함수 프로토타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기존 함수하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형태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여기다 뭐예요? 주소 값을 넘겨주도록.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는 걸 갖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데이터하고 나머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변수의 주소 값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나눗셈 함수에서 자, 이 리메인더라는 변수, 메인 함수에 있는 요 리메인더라는 변수나 요 나눗셈 함수에 있는 요 변수는 이름만 같지 뭐야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다른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가 요 메인 함수에 있는 요 리메인더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갖다가 내가 하나 넘겨 봤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저장하면 되겠습니까? 자, 포인팅 변수 p 여기에다가 a 나누기 b를 하게 되면 자, 이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에 있는 자, 리메인더라는 요 변수의 간접 포인팅 변수를 통해서 간접 접근을 통해서 a하고 b에 대한 나머지 값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는 오직 반환값이 오직 하나밖에 반환할 수 없다. 이걸 갖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 입력값을 뭡니까? 여기에 저장해 줘라고 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늘 써왔어요. 자, scanf 계열의 함수를 갖다 쓸 때 항상 뭐예요? a라는 변수의 주소, b라는 변수의 주소를 넘겼죠. 즉 scanf 계열의 함수한테 야, 표준 입력 버퍼에서 종수값 두 개를 읽어와서 첫 번째 읽어온 그 종수값은 a라는 변수의 주소, 자, 두 번째 읽어온 종수값 같은 경우는 b라는 변수의 주소에다 저장해줘 라고 이렇게 넘겨줬던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함수로 호출할 때 pass by value a, b라는 변수의 값의 복사본을 넘긴 거고요. 세 번째 인자값 같은 경우는 요 remainder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넘기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기본적으로 함수 호출을 갖다가 한 작업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수 나누기 정수였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갖다 구하는 서로 다른 기능의 함수를 갖다 두 개를 작성하지 않고요. 나눗셈 함수 하나에서 종수 나누기 종수였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갖다가 동시에 작업해서 우리가 이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가 반환값이 오직 하나밖에 반환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좀 바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나눗셈 함수에서 목과 나머지를 다 반환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입니까? 자, 얘를 갖다가 피해서 뭐 리절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온본 데이터 두 개를 넘기고 목과 나머지는 여기에 저장해줘. 이렇게 또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나눗셈 계산을 갖다 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함수를 갖다 설계할 수 있다. 그걸 갖다 이제 좀 말씀드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
패스 바이 어드레스와 이제 패스 바이 이제 그 밸류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함수의 유형을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구하는데요. 자, 입력값을 주소값을 넘겼어요. 그런데 반환값을 뭘 넘겨봤습니까? 자, 주소값. 그래서 함수의 반환값이 그냥 일반 데이터가 아니고 주소값도 넘어올 수 있다. 자, 그걸 갖다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max라는 함수가 넘겨받는 것은 뭐예요? 주소값이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둘 중에 큰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한 max라는 함수를 갖다 만들었는데 a라는 변수의 주소값과 b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각각 넘겨줘 가지고 자, 넘겨받는 게 뭘 넘겨받습니까? a라는 변수. 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갖다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큰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받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인 함수의 스택 영역에서 a라는 변수 10이 있고요, b라는 변수에 뭐 데이터 이렇게 20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자, 내가 뭘 넘겨받아요? 자, a라는 변수의 주소값 1000, b라는 변수의 주소값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단순 냈을 때는 a, b 해가지고 10하고 20을 갖다 비교해서 큰 수 20을 갖다 넘겨받는. 근데 뭐예요? 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받는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할 때는 데이터 값 뭐요? a가 b보다 크냐라고 비교하고 반환값이 주소값이기 때문에 내가 뭘 넘깁니까? 자, PA 또는 PP. 그래서 PA는 A의 주소값, PB는 B의 주소값이겠죠. A가 B보다 크면 A의 주소값을 넘기고 B가 더 크면 B의 주소값을 넘기겠다. 그래서 함수가 뭐도 넘겨받을 수 있다? 주소값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C 표준 라이브러리 쪽에서 이제 다양한 함수의 이제 프로토타입을 갖다 볼 때 특히 이제 문자나 문자열 쪽에서도요, 캐릭터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값을 넘겨주는 다양한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그 함수 호출할 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갖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참고하라고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함수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변수들이 이제 뭐 저장되는 스택 영역, 뭐 힙 영역, 데이터 영역, 텍스트 영역 했는데, 자,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간에 올라간다. 어디 영역에? 텍스트 영역에 올라간다. 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메인 함수 하나로만 봐볼까요? 자, 메인 함수가 있는데 요 메인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요. 자, 메인이라는 이름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인 함수 퍼센트 필요했죠. 그러면 00ff72 해가지고 이 주소가 뭐예요? 메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을 의미한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 요 함수 이름 자체가 뭐예요? 포인터 상수입니다. 즉 값을 갖다 이 메인 함수가 올라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을 의미하는 포인터 상수인데, 자, 이걸 갖다가 메인 함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출을 메인 함수 안에서 메인 함수를 또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제기 함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자, 메인 함수도 이제 결론은 이제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이와 같은 구조들, 또 아니면 이제 요 메인 함수를 다른 함수에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함수에서도 메인 함수를 갖다 호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 메인 함수, 메인 함수.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제기 함수 쪽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무튼 메인 함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 메인 함수가 올라가 있는 메모리 공간에 주소 값을 의미하는 뭘 의미한다? 포인터 상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포인팅 변수를 할 때도 int a 했을 때 a라는 변수로 접근하는 걸 갖다 직접 접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a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int 별표 p라는 포인팅 변수를 만들었을 때 별표 p 해 가지고 a가 할당받던 메모리 공간을 접근하는 것을 간접 접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 직접 호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메인 함수를 갖다 호출할 때요, 포인터형 변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포인터형 변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가리키는 대상체의 데이터 타입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p라는 포인팅 변수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예요. 자, 입력값은 없고 반환값이 종수인 함수 프로토타입의 유형의 함수를 갖다 가리키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포인터, 그래서 내가 이제 메인 함수를 갖다 이렇게 호출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이 메인 함수로 직접 호출하지 않고 포인트형 변수로 간접 호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내가 메인으로 호출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p라는 포인트형 변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호출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보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면, 자, 아까하고 똑같이 결과값은 어찌든 똑같죠. 자, 이렇게 이제 메인 함수.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를 갖다 호출할 때요, 내가 이렇게 간접 호출하는 함수, 이걸 갖다 이제 간접 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 호출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갖다 가리키는 포인팅 변수를 함수 포인터,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메인 함수의 주소값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함수 포인터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유용한 점을 갖다 좀 말씀드리면, 자,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메인 함수 요 함수 프로토타입으로 포인팅 변수 p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두 개의 정수값을 갖다가 더해줘서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add라는 함수가 있다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add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인팅 변수 p,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p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add라는 함수를 갖다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add도 함수 이름 자체니까 포인트 상수겠죠. 그래서 텍스트형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 그래서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를 만드는데, 항상 포인팅 변수를 만들 때는 가리키는 대상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add라는 함수를 갖다 가리킬 때 뭐예요? 입력값이 int 2개고 반환값이 int인 함수를 갖다 가리키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 p를 갖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a, b라는 두 개의 값을 갖다 더하려고 할 때 내가 뭐예요? add a, b를 갖다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간접 호출 p라는 포인팅 변수를 통해서 뭘 호출한 겁니까? add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dd라는 이름을 호출한 거 직접 호출, 얘는 간접 호출. 이와 같은 함수를 갖다 가리키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 자체도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함수 포인터를 갖다 왜 쓰냐? 자,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4층 연산을 갖다 이제 계산을 갖다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덧셈 뺄셈에 따라서 내가 이제 각각의 함수를, 함수 이름들을 갖다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되죠. 다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가요, 함수로 호출할 때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만 이렇게 넘기게 되면, 자, 뭘 넘긴 거하고 똑같아요? 요 각각의 이제 함수가 있는 요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넘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수식을 갖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수식을 입력했을 때 사용자가 덧셈을 하려고 할지 뺄셈을 하려고 할지 곱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연산자에 따라서 이 네 개의 함수를 갖다가 적절히 호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 케이스 문장에서 각각의 함수 이름을 갖다 내가 일일이 다, 지금 이제 함수가 4개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다 기억할 필요 없이 하나의 함수에서요. 하나의 함수에서, 자, 넘어온 주소값이 어떤 함수의 주소값이 넘어오냐에 따라서 주소값만 넘겨주면 이 4개 함수에서, 4개 함수 중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호출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편한 이와 같은 형태들, 함수로 호출할 때도 함수 이름만 이렇게 입력값으로 넘겨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함수 자체를 갖다 가리킬 수 있는 뭐다,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 정도만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갖다 좀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 작성하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변수들의 종류를 갖다 좀 정리했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pass by value와 pass by address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갖다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제 함수 자체를 갖다 가리키는 4바이트짜리 포인팅 변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함수와 포인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